여러분,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다가 벌써 12시네 하면서 부랴부랴 잠들었던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깊은 잠에 빠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15분. 아, 또야. 한숨을 쉬며 다시 잠들려고 애를 써보지만 이미 눈은 말똥말똥.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해지고 몸은 점점 더 깨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결국 뒤척이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 알람 소리와 함께 아침이 밝았네요. 피곤함은 그대로인데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니.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 2, 3회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새벽 각성이라는 수면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하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는 걸까요? 우리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혹시 건강에 이상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이 짜증나는 새벽 각성을 극복하고 꿀잠을 자실 수 있을까요? 약을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의 이런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각성의 비밀을 파헤치고 여러분의 소중한 수면을 되찾는 방법과 이 시간에 꼭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꿀잠을 되찾는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일정한 리듬을 따르며 이를 생체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생체 리듬은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과 신체 기능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도록 만들어지는 생리적인 주기입니다. 이 생체 리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서카디안 리듬입니다. 서카디안 리듬은 대개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동안의 생리적 변화를 조절하는 주기입니다. 이 리듬은 우리의 수면과 각성 주기를 포함하여 체온, 호르몬 분비, 혈압 등의 변화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카디안 리듬은 신체 내부의 시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위는 빛과 어둠의 변화에 반응하여 하루의 일정한 시간에 몸이 잠을 자고 깨어나며 활동할 준비를 하도록 조절합니다. 즉, 우리는 자연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잠이 들고 일정한 시간에 깨어나도록 몸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면은 한 번 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주기를 반복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의 수면 주기는 약 90분 정도 지속되며 이 주기 동안에는 깊은 수면과 얕은 수면이 반복됩니다. 수면은 크게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나눠집니다. 비렘 수면은 다시 깊은 수면과 얕은 수면으로 세분화되며 이 두 단계는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자주 깨어나는 것은 바로 이 수면 주기의 변화 때문입니다. 수면 중 우리가 가장 깊은 수면에 들어갈 때가 바로 첫 번째 수면 주기의 후반부입니다. 이때는 뇌파가 느려지고 신체가 가장 많은 회복을 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수면에서 점차 얕은 수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몸은 자연스럽게 수면 주기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수면의 주기적인 변화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각에 자주 깨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이 시간을 자연스럽게 수면 주기 전환 시점으로 인식하며 이때는 수면이 비교적 가벼운 상태가 되어 쉽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깬다는 것은 이 시점이 자연스러운 각성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수면에서 얕은 수면으로 넘어갈 때 몸은 사실 깨어나기 직전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졸려도 깨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보통 뇌파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며 뇌가 깨어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때문에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일시적으로 깬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실 생리적인 과정으로 몸이 수면 주기를 변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 시각에 자주 깬다면 계속해서 수면의 질을 점검하고 충분한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면 주기 중 깊은 수면은 신체 회복과 뇌의 정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뇌는 그날 하루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고 중요한 정보는 강화하며 필요 없는 정보는 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의 세포들이 회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자주 깬다면 그만큼 깊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피로가 누적되기 쉽고 몸과 마음의 회복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는 코르티솔 분비가 시작되는 시간대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부신피질이 과활성화되면 정상 분비량의 3배가 방출되며 이는 뇌를 긴급 사태 모드로 전환시켜 각성을 유발합니다. 새벽 각성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화입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 뇌의 구조와 기능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식유차상액이라 불리는 뇌의 마스터 시계 역할을 하는 부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20대에는 약 2만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던 SCN이 60대가 되면 30% 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체온 조절과 멜라토닌 분비 패턴이 교란되어 수면과 각성 주기가 변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저녁 일찍 잠들고 새벽 일찍 깨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 수면이 크게 감소합니다. 서파 수면은 30대 후반부터 매년 2%씩 줄어들어 60대가 되면 20대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되는데 서파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서파 수면이 1시간 감소하면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37%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화는 근육, 호흡기, 신장 등 여러 신체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의 체온 감지 수용체 민감도가 저하되어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고 폐활량이 감소하여 수면 중 무호흡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신장의 농축 능력이 떨어져 야간에 소변량이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여성의 경우 갱년기는 수면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입니다. 보통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시작되는 갱년기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수면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어 그 감소는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의 약 60%가 수면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는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야간에 안면, 홍조와 식은땀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갱년기 여성의 75에서 85%가 이러한 증상을 겪으며 이로 인해 잦은 각성과 불면증을 호소합니다. 또한 에스트로겐은 세로토닌과 같은 수면 조절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과 활동에도 관여합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지면서 수면과 각성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특히 새벽에 쉽게 깨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프로게스테론 역시 수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은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자연의 진정제라고도 불립니다. 갱년기에 프로게스테론이 감소하면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도 저하됩니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도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는 남성 갱년기를 겪게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30세 이후 매년 약 1에서 2%씩 감소하며 이는 수면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테스토스테론 감소는 렘 수면을 줄이고 수면 중 무호흡 위험을 높이며 전반적인 수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또한 근육량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의 감소로 인한 근육량 감소는 체온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수면 중 잦은 각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남녀 모두에게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 감소는 수면과 각성 주기를 교란시켜 새벽에 쉽게 깨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 호르몬의 분비 패턴 변화도 새벽 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코르티솔은 아침에 높고 밤에 낮아지는 일주기 리듬을 가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 리듬이 흐트러져 밤중이나 새벽에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잠에서 깨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갱년기를 포함한 호르몬 변화는 복잡한 생리적 메커니즘을 통해 수면 패턴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새벽 각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내분비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벽 각성 문제에 접근할 때는 이러한 호르몬 변화를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불면증입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들기 어려운 상태를 넘어 수면 유지의 어려움과 조기 각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증후군입니다. 특히 만성 불면증 환자의 대부분이 새벽 각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면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며 정상적인 수면 효율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면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생체 리듬의 교란입니다. 현대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우리 몸이 내부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특히 아침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 멜라토닌 분비 패턴이 변화하여 정상적인 수면과 각성 주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재택근무자들에게서 더 자주 관찰되는 현상으로 통근자들에 비해 새벽 각성을 경험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카페인 섭취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후에 마신 커피 한 잔의 카페인이 취침 시간까지 남아있어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유전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어 야간에 깨었을 때 더 강한 각성 반응을 보입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신경생화학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시간대인데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이 호르몬의 분비가 과도하게 증가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이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것과 같은 반응을 일으켜 깊은 잠에서 갑자기 깨어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활성화도 문제입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져 심박수와 체온이 상승하고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이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 업무 스트레스가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수준의 업무 스트레스는 수면 중에도 근육의 긴장도를 높이고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대사율을 높입니다. 이는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쉽게 깨어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이 단기적인 영향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뇌의 구조적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새벽 각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경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하버드 연구팀은 만성 스트레스 환자의 92%가 이 시간대 각성을 경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장애입니다. 수면장애는 새벽 각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수면 장애 중 하나인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반복적으로 호흡이 멈추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뇌가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각성 반응을 일으켜 숨을 쉬게 만듭니다. 심한 경우 한밤중에 수십 번씩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어 환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충분히 잔 것 같지 않은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렘수면 행동장애는 또 다른 형태의 수면 장애로 렘수면 중에 몸의 근육이 이완되지 않아 꿈의 내용대로 행동하게 되는 증상입니다. 이로 인해 환자나 옆에서 자는 사람이 다칠 수 있고 수면이 자주 중단되어 새벽 각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기성 사지운동장애는 수면 중 다리나 팔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증상으로 환자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수면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이 움직임으로 인해 얕은 수면 상태로 자주 전환되어 새벽에 쉽게 깨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벽 각성은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수면 문제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접근과 일상적인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수면 위생 개선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우리 몸이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밝은 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처럼 우리 몸의 내부 시계도 규칙적인 빛 노출로 재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침실 환경 최적화도 중요한데 이는 마치 우리 몸을 위한 완벽한 둥지를 만드는 과정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색조의 조명을 사용하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수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색 소음 발생기를 사용하면 주변에 방해되는 소음을 차단하여 마치 고요한 숲속에 있는 것 같은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죠. 스트레스 관리 또한 새벽 각성,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실시간 생체 피드백 훈련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몸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은데 심박 변이도를 모니터링하면서 호흡을 조절하는 훈련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내 몸 안의 작은 실험실에서 화학 물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 같은 흥미로운 과정입니다. 운동도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시간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강도 간헐적 운동을 저녁 시간에 하면 몇 시간 후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에 내장된 자연스러운 수면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수면다원 검사는 마치 우리 몸의 수면 지도를 그리는 것과 같은데 이를 통해 개인의 수면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수면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과정으로 이는 마치 수면에 대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우리 뇌에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물 치료의 경우 최근에는 수용체별로 정교하게 작용하는 약물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정밀한 열쇠로 우리 뇌의 특정 자물쇠만을 열어 수면을 유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약물 사용에는 항상 주의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지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유전자 프로필에 기반한 맞춤형 수면 치료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각 개인의 고유한 수면 지문을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 안에 숨겨진 수면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는 이 과정은 매우 흥미롭고 미래지향적입니다. 당장의 수면 패턴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숨이 나오려는 그 순간, 잠깐,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법의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새벽 3시에서 오시는 특별한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티베트 승려들은 이를 브라마 무후르타, 즉 신의 시간이라 불렀고, 현대 과학자들은 뇌의 황금 시간이라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간, 우리의 뇌는 평소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 시간에 우리 뇌는 마치 천재들의 뇌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평소에는 연결되지 않던 뇌의 영역들이 갑자기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그 순간이나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치며 욕조에서 뛰쳐나온 그 순간과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평소에 고민하던 문제를 떠올려 보세요. 업무적인 난제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막막하기만 하던 문제에 대해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창의적인 예술가들과 과학자들이 이 시간에 중요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특별한 시간을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둘째, 이 시간 우리의 뇌는 마치 마법사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거죠. 뇌과학자들은 이 시간대의 뇌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않는 특별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티베트 승려들은 이 시간에 명상을 하며 자신의 미래를 그려냈습니다. 그들은 이 시간에 그린 미래의 모습이 실제로 현실화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요? 1년 후, 5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건강해진 모습일 수도 있고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려낸 이미지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집니다. 셋째, 이 시간에 우리 뇌는 마치 비옥한 토양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 나아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이 시간에 특별한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집니다. 오늘 나는 어떤 에너지로 살아갈까? 오늘은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을까? 오늘은 누구를 도와줄까? 1년 후의 목표에 가까워지려면 오늘 무엇을 할까? 오늘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하루를 설계하고 나아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집중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렸고 회사의 미래를 구상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매일 아침 3시 30분에 일어나 명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죠. 자, 이제 새벽에 눈이 떠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짜증을 내며 다시 잠들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바꿀 기회로 삼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시도해 보세요. 첫날에는 그저 일어나 심호흡만 해도 좋습니다. 다음 날은 감사한 일 하나를
떠올려 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명상을 하거나 고민을 정리하거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21일만 꾸준히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 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고, 잠에서 깨는 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기대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새벽 3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마법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 특별한 선물을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밤, 아니 내일 새벽, 여러분의 특별한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여정이 여러분을 어떤 놀라운 곳으로 이끌어갈지 정말 기대됩니다.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하루를 설계하고 나아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고 편안한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꿀잠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고